예, 안녕하십니까. 선재기입니다. 인부길 교수님의 이승만 건국사 부산 정치파동 2편을 같이 한번 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뉴데일리에 이승만 건국사에 잘 실려 있고요. 오늘도 그 마지막 편 연재되고 있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저는 일단 중간에 그 부산 정치파동 5편까지만 같이 한번 보는 걸로 쭉 만들겠고요. 이게 2편인데 정치파동 2편인데 2편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영상이 몇 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할 부분들이라든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도 많고 해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또 얘기를 잘 못해서 한 영상으로만 하지 않고 좀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뭐 독재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좌익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그냥 한다, 이런 것은 좀 일단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코 정치파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성장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그 부산 피난 국회 시절에 그 정말 많은 그런 개혁을 해나갔었던 거죠. 제가 깜빡하고 요거를 그 좀 연속 재생해서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아유 훌륭해 예쁘다. 제니퍼 전님의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트루먼의 협박각서. 미국은 이제 유엔군이 이승만을 구속하려고 했다는 이런 생각까지 이제 했었고요. 유엔군이 이제 그 계엄을 선포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구속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했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참 그 솔직한 나라예요. 미국이 이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이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논리도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숨겨야죠, 미국은. 근데 미국은 이걸 다 밝혀요. 이걸 다 밝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야, 우리가 너네 나라 대통령을 우리가 구속하려고 했었어. 막 이제 이런 거죠. 특히 이제 뭐 에버레디 작전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를, 공개를 하는 거죠. 한 35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그 비밀 문서를 공개하면서, 야, 옛날에 알고 보면 우리가 너네 나라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었어. 참 이게 재밌는 나라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방국으로서의 어떤 이런 신경전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게 심각했었던 그런 수준에 있었던 것이고, 뭐 지금은 이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같이 갑시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이 종중 세력, 이 종러 세력, 종북 세력을 이 몰아내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발 좀 미국한테 사대 좀 하세요, 제발. 미국한테, 중국한테 사대하지 말고, 이런 걸 주장해야 되는 상황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더 국제 정치가 참 더 복잡하게 막 이제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그 전에 이제 건국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보는 것으로 하려면 이런 그 임보일 교수님 같은 이런 초고수의 습견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좀 보고서
우리가 그 임마누엘 칸트가 지적했었던 그런 어떤 페어런털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페이터널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페이터널리즘을 이런 식견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자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식견을 여과 없이 이렇게 그냥 기사로, 뉴데일리 기사로 지금 써내고 계시는 임보일 기자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좀 임보길 그 어떤 분한테는 회장님, 어떤 분한테는 교수님, 뭐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기사를 보낸 거니까 여기서 이제 기자님이신데, 아무튼 임보길 대 기자님께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임보길 대 기자님, 대 기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무덕전이었다라고 해요. 무덕전 건물에 이제 부산 피난 국회가 이제 있었던 거죠. 워낙에 난투극을 많이 벌여서 그 전시 중이었는데 51년부터 53년 9월까지 서울 환도 전까지 무술 국회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1938년 경남 도청 옆에 이제 지은 무술 단련장이랍니다. 여기서 이제 국회를 이제 한 건데, 난투극을 많이 벌였답니다. 근데 그 난투극은 이제 여기서 많이 소개는 이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야당의 이승만 제거, 국회 쿠데타 음모를 사전에 봉쇄한 비상계엄령.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달성하려는 민주화 투쟁, 77세 노인 혼자서 미국 야당 공산군과 동시에 싸우는 전방위 1인 전쟁,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그것과 다름 아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힘들었던 거죠. 그동안 우리 역사는 오랜 세월 그 부산 정치 파동의 진상을 모르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이 진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부적절한 단어예요. 부적절한 단어고, 부산 정치 개혁이라고 해야 사실은 이것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미국보다 더 나은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그 갖게 된 거잖아요. 쟁취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 권리가 그 더 확대된 거잖아요. 당연히 부산 정치 개혁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가 파동 그러면 일단 뭔가 좀 문제가 뭐 심각해갖고 뭐 이제 뭐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를 그 몇몇 저 같은 소수 사람들이 부산 정치 개혁이라고 합시다라고 하면 뭐 누가 이걸 뭐 듣겠습니까? 다 기억을 부산 정치 파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 단어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게 바로 야당적 시각에서만 축소 왜곡된 편향적 기록과 정치 공작 책들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려고 야당을 탄압한 사건 정도로만, 그러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려고, 이걸 정확하게 제가 좀 바꿀게요.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려고 야당을 탄압한 사건 정도로만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사건 전모를 외면한 엉터리다. 정말 이제 동의하는 바예요. 이건 정말 전모를 외면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것은 이승만이 전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독립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국제적 정치 투쟁이었음을 왜 묵살했단 말인가. 이제라도 여기 독립국이라는 의미가 좀 있어야 돼요. 독립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독립적인 리더십. 이게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 독립국이죠. 이거를 계속 묵살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대한민국의 야당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공산주의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제라도 사건의 진상과 이승만의 수없이 공표한 뜻을 이게 좀
어투가 약간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뜻을 사실 그대로 연구하기 바란다. 예, 연구자들에게 이제 보내는 그런 일침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연구하기 바란다. 이승만 국회와 미국의 계엄 해제 요구를 일축했다. 비상계엄령이 발효된 5월 26일 아침 임시 국회의사당 2층 의장실에서 국회의원 40여 명이 탄 출근버스가 헌병대에 끌려가는 과정을 내려다보는 신익희는 조봉암과 김두성 두 부의장을 불러 대책을 의논하다가 임시경무대로 이승만을 찾아갔다. 의원들이 혐의 내용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끌려갔으니 일단 석방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국회의장단의 요청을 받은 이승만은 작심한 듯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동안 국회는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많이 해왔어. 국회의원은 살인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살인한 의원을 석방하라고 결의문을 보내다니 이건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요. 언성을 높인 이승만은 의원들의 일탈행에 대해 일장 설교를 퍼붓는 것이었다. 의장단은 머쓱해져서 물러나왔다. 이렇게 머쓱해져서 이제 물러나왔다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MBC의 제1공화국의 그 드라마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서 설전이 오갔다라고 해요. 거기서 표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 PD들이나 MBC의 그 드라마 작가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여기서 이제 신익희 조봉암 이런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좀 약간 좀 언성을 높이는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그게 뭐냐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했고 반대로 그렇게 막 법을 막 따지고 나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 체포할 수 없다는 법은 어딨냐 뭐 이러면서 사실 이런 대화를 하면 거의 뭐 갈 때까지 간 거죠. 예, 뭐 그렇게까지 언성을 높였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일공화국이라고 하는 MBC 그 드라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의장단이 머쓱해져서 이제 물러나갔다. 예, 당시에 이제 조봉암 김동성이 이제 부의장이었고 신익희가 이제 국회의장이었는데 예, 그렇게 해서 물러나왔다라고 해요. 예. 근데 뭐 아무튼 그건 이제 어떤 게 정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 서민호 의원을 이제 석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이제 오갔고 의원들을 석방하라. 뭐 사실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을 정말 보고 결국에 국회의장이건 뭐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나라를 위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27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령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현 정치 정세에 관하여 공평한 이야기는 없고 근거 없는 풍설만 유포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및 유엔 우방 간의 기본적인 단계를 분열시키려는 데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현재 국내 정세는 일부 인사들이 말하는 바처럼 혼란하거나 위험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행정부가 취한 재반 조치는 필요한 것이었고 또 오랫동안 밀려내려온 것이다. 그렇죠. 막 열차를 탈취해서 막 그냥 여기저기 23군데 지방에서 그 게릴라 활동이 이제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즉 5개 주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증가된 게릴라 활동으로 말미암아 필요하며 일반 국민의 시위 운동이 폭동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각 지구의 국민의 평화와 안전 보장은 심각하게 위험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부산의 바로 인근에서도 미군 장병들이 기습을 받아서 살해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증가된 게릴라 활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쏙 가리고 뭐 그냥 다른 부분들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내버려두면 이제 이런 게 사람들이 이제 뭐가 그 똥이고 된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냥 여기에 이제 계속 시위가 이제 계속 커지면서 이렇게 폭동화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그 폭동의 그 본질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사실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계엄령 자체도 잠깐 일시 해제 중이었던 것이었고, 예. 그 전시에는 사실 그냥, 예. 그 사실 계속 그 계엄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예. 그게 더 정상인 것이고, 예. 그런 것이지. 뭐 이 시대가 그냥 정상적이었던 그런 시대인 것으로 착각하고 비상계엄령을 내었다 막 이제 이런 걸로 이런 어떤 시대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이 죽었는데 보면 그 사람의 그 죽음의 무게를 공산주의자들이라든가 이 좌익 역사학자들은 꼭 자기 편들 죽은 것만 그렇게 부풀려요. 미군 장병 죽은 거는 뭐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산 인근에서 펼쳐졌다는 겁니다. 부산 인근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전방도 아니에요. 후방에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미군 장병을 죽일 일이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각이 너무 전도돼 있어요. 그 좌익 역사관으로 너무 그 좌파 그 역사관이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았어요. 정말 큰일이야, 큰일. 아무튼 제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민의에 반항적이고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공론은 비등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이제 이런 공론이 비등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비등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애국자들의 그 목소리가 들끓었죠, 완전히. 나중에 보시면 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과 관계가 맺어진 것이 발각되어 당국에서는 동사건의 완전한 조사를 행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그 전문은 일반에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에 공개가 됐죠, 실제로. 우리 정부로서는 무법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헌법에 의한 정부 형태는 보존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진짜 목적.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 이게 진정한 목적입니다. 뭐 정부가 존재해야 되고, 뭐 헌법이 존재해야 되고 다 그냥 그런 어떤 그 수단이고요. 국민의 생명이 보장돼야 되고 재산이 보호가 되어야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걸 계속 이제 빨치산들이 이승만이 독재하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네, 뭐 남북 통일을 해야 되네, 뭐 이제 이런 걸로 총선거를 해야 되네. 총선거하면 그게 김일성이 원하는 나라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뭐가 됩니까, 되기는. 그러니까 이런 공격과 치안 불안, 공산당 관련 의무와 국회의원들의 민의 배반, 이게 사실 굉장히 크죠. 실제로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갖고 국회의원들도 이런 거에 힘을 실어주고,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자 이렇게 했으면, 이게 정말 계엄령까지 막 선포하고 막 이럴 일들이 또 아니었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마저 이제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장 최선두에서 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참 진짜 골 때려요.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부터 건국사부터 지금까지 쭉 보더라도 그때랑 지금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공산당이 이렇게 음모를 부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근데 이 공산당이 이제는 그냥 한국에서 공산당이야. 야, 진짜 이게 진짜 심각해져 있어요. 잘못하면 좀 있으면 정말 보트피플 신세대예요.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정말. 아무튼 28일 국회는 가까스로 성원을 시켜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행된 의원들은 12시간 만에 30여 명이 모두 석방되고 모두 10여 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제 뭐 국회의원들 편 들고 그냥 자빠져 있는 거죠. 신익희는 30일에서야 국회의원 석방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연행이 두려워서
시내 곳곳으로 피신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졌다. 여관방으로 판자촌으로 국제시장 골목 뒷방으로 숨어다니는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피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게 뒤가 캥기면 이걸 피해 다닙니까? 더 앞장서서 나서갖고 이런 빨치산을 몰아내자 이런 걸 막 해야 될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피신하고 자빠졌어요. 피신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나봐야 알아요. 전쟁이 나봐야 누가 진짜 애국자이고 누가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간첩들인지 전쟁이 나봐야 이게 확실하게 보여요. 연행을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연행을 두려워할 일이. 진짜 기가 막혀요. 참. 더군다나 공산당 자금 수령이란 가장 무서운 혐의인지라 석방 결의에 참여한 의원은 겨우 80명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이제 발각이 드러났잖아요. 발각됐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80명 남고 다 도망 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정말 이 우리나라 역사를 알면 할수록 정말 끔찍한 게 이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에 일제가 지어놓은 건물 무도관에 빽빽하게 앉은 국회의원들이 명패를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당시의 모습.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 목숨 걸고 싸울 것. 29일 이승만은 국내 기자단과 만나 계엄 사태에 관하여 장시간 회견을 열었다.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 제목: 국민은 국회 태도에 염증. 국회는 그 자격을 거의 상실. 이 대통령 국회 해산 언급해서 이 대통령은 29일 국회가 그 자격을 거의 상실하였다고 말하고 만약 그가 국회를 해체하면 한국 국민들은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한국 국민들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죠. 동 대통령은 기자단 회견석상에서 국회가 국민의 의견에 반한 대통령을 선거할 수 없도록 국회를 해체할 것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는 오는 6월 3일 이내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 국회로서 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어떠한 후보에도 반대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자신으로서는 차기에도 대통령이 취임할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다시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나는 차기 대통령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전에 발표한 결정을 변경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이어 나는 필요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더 젊고 활발한 인사가 이 대통령직을 맡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언하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만약 국민이 재출마를 요구할 때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는 특히 지적해 말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매수할 목적으로 방대한 적색 자금이 침투하여 온 데에 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였다. 동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금주 한국 헌병에 의하여 체포된 국회의원 9명의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려면 다른 자들도 체포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계엄령의 해제 일자 결정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자기에게는 국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지방의회 및 개인으로부터의 청원서가 수천 통이나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 헌법에서는 국회 해체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이 헌법은 국민이 의사를 침범하는 것이다 고 말하였다. 동 대통령은요, 국회를 해체할 한 가지 길은 지방의회 내 국민 대표들이 그들의 국회의원들을 불신임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은 그들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부언하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선거를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의사는 그 정신에 있어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동 대통령은요, 국회의원들은 매수하기 위하여 방대한 적색 자금이 침투하는 데 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정부로 하여금 즉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놓았다. 이 공산당 음모에 관한 진상 공포는 불원행하여 질 것이다.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공산당 음모에 관한 진상 공포는 행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밝혀질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정부는 유명한 공산주의 지도자 2명을 체포하였는데, 그들의 이름은 2일, 3일 내로 발표될 것이다. 계엄 사태는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 해제할지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의 어떤 결정과도 상관없이 오로지 나에게 달려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이런 지하에 거부하였다. 이게 조선일보 1952년 5월 31일자에 이제 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강력해요, 강력해. 강력하게 이렇게 해제 일정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권리를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시고, 이게 뭐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 그 해체에 대한 이런 조항이 지금 우리는 헌법상에서는 국회 해체에 대한 관한 조항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그 헌법은 지금 이런 부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의사를 지금 침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해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이게 참 일하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러면 결국에 그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헌법적 해석에 따른다면, 그렇다면 정말 이 대의민주주의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그 국민 대표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불신임하는 방법으로만이 이 헌법적 가치가 지킬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그 대통령의 입장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국민을 위한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좌익적 역사관에 빠지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명서만 봐도, 국민이 국회에 얼마나 그 국회 태도에 얼마나 그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을 믿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팍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국회에서 뭐 저렇게 뭐 석방을 해라 뭐 이런 결의를 하든 말든, 나는 그 계엄령 자체도 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권리의 행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 헌법은 좀 문제가 지금 있긴 있어. 이렇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 국회를 막 해산하면 안 돼. 그거는 맞는 거야. 근데 그 조항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뭐 개헌을 할 거야? 이 시국에? 안 되잖아.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불순임해. 그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회의 사람들이 이제 부산으로 그냥 다 몰려오는 거죠. 그런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꼬리가 잡혔기 때문에, 꼬리가 딱 잡히니까, 국회의원들은 이제 겁나서 연행될까봐 이제 막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아니 그런 거에 내가 연루된 게 없으면 뭐 도망 다닐 일이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잘해야 돼요. 선거를 잘해야지. 이건 뭐 그 돈 받아 처모하고 본인들만 그냥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 있으니. 그러니까 이 성명이 발표가 되고 난 그 이날 오후에 각도 의회 대표 14명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서 국회 해산 요청 결의안을 전달했대요. 각도 의회 14명 전달. 그동안 시위대의 구호와는 별도로 공식 문서로 제출된 국회 해산 요구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계속 이제 시위를 막 하는 거죠. 전국에서 올라온 애국자 분들이.
이승만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중대 결의를 표명하였다고 조선일보만 보도하였다. 예. 국가의 주인 민중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고 상하 양원을 설치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현 국회의원 다수가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민중의 시위까지 전개되고 있는 터이니 국민의 기본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줌으로써 일부 소수자들의 행동을 봉쇄해야 할 것이다. 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게 식견이 정말 높아요. 예? 일부 소수자들의 행동을 봉쇄해야 한다고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막 일부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막 그러면서 막 저기 차별금지법 만들고 막 정말 대다수 국민들을 막 지금 지옥에서 살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나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게 야 정말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야, 일부 소수자들의 행동을 봉쇄해야지 왜 일부 소수자들의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전 국민이 다 지옥 속에서 살아야 되냐? 예? 이런 확실한 그런 선을 딱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장난을 꾸밀지 모르나 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과감히 싸울 작정이다. 예, 물론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는 사실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니죠. 예, 아닌데 이 공산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당시의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지적 그 수준이라든가 좀 철학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우리에게는 이게 와닿지가 않던 시절이었다는 걸 우리가 그런 특수성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정상을 참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유독 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 객관적으로 그 어떤 이런 그러니까 철학에 입각한 어떤 사상의 기준으로 둔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좌익이세요. 좌익. 예, 알고 보면 좌익 대통령이에요. 예. 예, 우익은 이런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죠. 예. 선호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워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 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왕정제 국가 하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어떤 서구의 철학을 어떤 걸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급한 대로 정말 민주주의를 많이 부르짖으시면서 그 서구화된 국가의 어떤 그런 정치 체제를 심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정말 심고 이 울타리를 정말 큰 울타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선동의 정치, 최고의 선동 전문가였죠. 최고의 선동 전문가. 우익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가장 많이 하신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저희가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최고로 존경하는 대통령.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말할 것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좀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결코 이제 우익의 대통령은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이제 거짓을 퍼뜨린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을 상당히 많이 하신 그런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상을 참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익의 대통령이다, 우익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익적인 대통령은 아니셨고 좌익적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큰 포괄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화의 논점을 자꾸 잃게 되죠. 대화의 초점도 잃게 되고 논점도 잃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애국 대통령, 애국자냐 아니냐, 이런 걸로 보는 게 더 이제 대화의 어떤 초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애국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예,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제 좀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저처럼 이제 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뭘 복잡하게 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거 제가 봤을 때 안 돼. 영원히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갖기가 논점을 제대로 갖고 대화를 하기가 안 되는 이유가 모두가 자의적인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좌익이라는 정의랑 우익이라고 하는 정의를. 예. 근데 제가 그 생각하는 정의에 따랐을 때는 저의 자의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저의 자의적인 정의에 있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좌익 대통령이 있습니다. 예. 훌륭하신 그 좌익의 대통령이시고, 나머지는 사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런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최고의 애국자, 최고의 자유의 전사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너무 깊은 얘기를 막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죄송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뭐 필요까지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신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러러봐야 하는 그런 대통령이세요,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거를 다 풀어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오죽했겠습니까, 오죽. 이 민주주의를 주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이 세상에서 제일 잘못된 게 민주주의라는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택도 없는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죠. 그랬는데 정말 이거 이 부분을 정말 이 공산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예요.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 정말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이런 데서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정말 이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 뭐 저보다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이 공산주의가 이 실체가 어떤 거라는 거를 모르던 정말 순진한 미국이라는 나라랑 정말 이 후배들, 독립운동 후배들, 그 야당들, 뭐 정말 온 방위가 정말 이 온갖 방위와 이 온갖 이 성질이 다른 이런 싸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이걸 다 진짜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그런 사상을 하나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민주주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황이. 이 사람들한테 공화주의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공화주의를 설명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공화주의. 그러니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 삶을 다 바쳐서 깨달으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공화주의인데, 민주주의 좋잖아요. 민주주의 아주 좋잖아요. 백성이 국민의 주인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논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런 어떤 지금도 힘든 일인데 당시로서는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혼합된 이제 이런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어거지로 만들어서라도 공산주의를 막으셔야 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너무나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던 거고,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 이 정상을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그래도 저한테 뭐 누군가가 이제 그럼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그런다라고 한다면 예, 정말 뭐 예, 좌익 대통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건전한 좌익, 굉장히 훌륭한 좌익, 예? 그 굉장한 그 예, 위대한 좌익, 예,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분을 이제 우리는 이런 그 현실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우익 대통령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류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섰을 땐 정말 이 난공불락의 학문의 세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 예? 이거 학자들의 영역이지. 예.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그 식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예, 정말 대한민국 세력이다라고 하는 그 정말 예, 이 본질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틀렸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그냥 건국의 아버지, 건국의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이제 어떤 학문적 어떤 이런 분류법에 의했을 때 예, 탁소문이라고 하는 예, 이런 어떤 분류학문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평가가 이제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이 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빨리 좀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되는데 공산주의식보다는 낫죠. 훨씬 낫지, 훨씬 낫다, 정말. 예? 그거를 우리가 이해되고, 공산주의는 그냥 그냥 정신병이죠. 정신병인데, 자꾸 사람들이 정신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더불어공산당 같은, 예, 그런 엄청난 세력이, 예,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뭐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게 정말 끔찍한 현실인데 이게 뭐 언제 나아질지는 이제 우리가 확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 자유의 전사들이 예, 정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늘어나야 예, 그때서야 좀 그나마 이제 이런 공산주의라든가 변형된 마크시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네 피스주의네 뭐 온갖 뭐 세속화신학 해방신학 예, 뭐 저기 뭐 말도 못해요 민중신학 뭐 정말 말도 못합니다. 진짜 숨 막혀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라졌을 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논점들이 살아날 수 있겠죠. 예. 그때 가서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뭐 민주주의를 주장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을 좌익으로 분류한다? 이런 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예? 정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제가 빨갱이에요. 제가. 예.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예.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좀 예, 일종의 그런 어떤 걸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사과를 드리고 예,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훌륭하신 우익 대통령입니다. 우익 대통령. 예, 아주 훌륭하신 우익 대통령이에요. 예.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이거 3,000% 엄청 빠졌네.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시간이 벌써 43분. 죄송합니다. 예, 또 조금만 더 얘기하고 1시간만 하고 일단 예,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같은 날 이승만은 국민에게 경고하는 허설 단속 처벌법 처벌 담화도 발표한다. 예, 가짜뉴스죠. 예. 허황된 설을 이렇게 유증한 시기에 예, 퍼뜨리면 예,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담화죠. 근일의 파당들이 국회의원 몇 분자들을 연결하여 가지고 헌법 조건이라는 것만 내걸고 민의를 거부하고 정권을 도둑질하는 음모로 험한 거짓 선전을 내 외국에 전파하고 있으나 이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이런 선전을 해오는 중에서 국내외의 중요한 언론기관에서는 이 사람들이 허위된 정보를 아는 거로 신뢰하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실정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모든 낭설을 이용하여 정부에 방해될 만한 언론을 조작, 인수밀 선동하는 중에 아래와 같은 말이 있는 줄 안다. 즉 어떤 장관은 사직했다느니 그 이유는 대통령과 불화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혹은 대통령이 빌면서 사퇴하지 말라고 달라고 했다느니 또 한편으로는 유엔 본부에서 와서 미 국무성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선전이 나온다더니 이러한 비료한 언동을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방임해왔으나
지금같이 인민의 공의와 국회 사이에 의견 충돌로 다소간 분란이 있는 경우를 당하여 더 이상 방임할 수 없으므로 이런 허설, 가짜뉴스를 내는 사람은 신문상으로나 개인적으로 나를 막론하고 이를 단속하고 검토해서 어디서 나온 근원을 알아서 법으로 처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담화로. 바로 이렇게 처벌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포를 놓는 그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감히 이렇게 그 깜냥도 안 되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고 정말 겸연쩍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분명히 이런 처벌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것인데 사실 이런 것이 우리가 그 어떤 우익적인 생각이라고 하기는 발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자조의 정신, 이제 이런 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지기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살림 정책을 더 고도화하고 정말 선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병해충이 좀 있다라는 거, 수목에 병해충이 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물론 나쁜 거죠. 나쁜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박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제 비교했을 때는 어떤 그런 적색 분자들이고 테러 분자들이고 회색 분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거를 접근을 할 때는 이게 더 반발 현상이 생겨서 공산주의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상인들을 더 많이 늘리면 정상인들을 5천만 국민 중에 5,000명이 뭐 다 이렇게 정상인이 될 수는 없죠. 다만 한 4천만 명 이상을 우리가 정상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뭐 1,000만 명 정도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선거를 통해서 이런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꾸 이 공산주의자들을 자꾸 처벌하려고 하고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급하니까 자꾸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더불어공산당 애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너네가 공산주의 주장하려면 주장을 해라. 그렇지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의 목소리를 우리가 더 높였을 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겠네라고 이렇게 동의를 우리가 정말 인간 대 인간 간의 그런 어떤 권리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그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정상인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어떤 허황된 현실적이지 않은 꿈을 꾸는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은 이론적으로도 좋지 않은 그런 어떤 판타지 세계의 이 이상주의자들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처벌하지 말자. 그냥 냅둬라. 한마디로 냅둬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우익의 생각이거든요. 우익들의 접근법이 이제 그런 접근법이죠. 그랬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한가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그 시대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궤도가 있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맞아요. 지금은 맞는데, 그때는 정말 이게 전쟁이 막 터지고 2차 세계대전 막 끝나고 막 사람들 글도 몰라요. 글도 정말 문맹이 80%의 문맹이 정말 이 선거를 어떻게 했냐면 장독대 개수를 셀 줄 안다. 한국인들은 글은 모르지만 장독대가 몇 개인지 장독이 몇 개인지 셀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를 해도 된다. 막대기 선거하면 된다. 이거를 조병욱 선생께서 그나마 미 군정의 하지 장군을 설득을 해서 그나마 우리가 건국을 할 수 있는 제헌의회 선거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우리 선조들의 대다수의 이 교육 수준이 그랬으니
정말 그런 정말 지금과는 완전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뭘 저 같은 이런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한가하게 하면서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그냥 냅두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상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그 시대의 이 정서를 정말 이해를 하고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정말 그 선진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 공산주의자들의 공산주의 옳다고 주장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정말 이 훌륭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사실은 우익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좌익에 가 있죠? 왜 좌익에 가 있어요? 자꾸 처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이 깨달음의 경지에 우리가 좀 빨리 도달을 하면, 도달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런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을 이제 하는 건데, 그 당시 시대가 이제 사람을 막 죽이는 공산주의자들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지. 아니, 게릴라 활동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 편을 들어줘갖고 대한민국 무너뜨리게 하자는 게 그게 어딜 봐서 그게, 그 발전된 생각이고 정말 뭐라 그래야 돼요? 그 깊은 생각이고, 에휴,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문적 반열을 이렇게 정말 그 학문적 깊이를 가져가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건 다음 차원에서 얘기고,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보자 이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아니 살아남아야 뭘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고 학문을 연구해도 학문을 연구하자는 거지. 그렇죠? 살아남지도 못하는데 무슨 놈의 분리학을 뭐 제대로 하자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고, 무슨 놈의 이 정말 제대로 된 이 사상, 그런 낭만주의에도 빠져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지. 우리가 다 죽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공산당 치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그 시대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사실 지금도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본질이라는 게 이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선전선동을 팍팍 해야 됩니다. 팍팍. 더 팍팍 해야 돼요. 우익들이. 아주 그냥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 저처럼 한가한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싸그리 잡아다가 곤장을 때려야 돼요. 곤장을. 저도 잡아가라 이거예요. 저도. 너무 한가한 소리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별 공작을 미국도 하고 소련도 하고, 이 후배들도 하고, 진짜 그냥 진짜 열폭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이게 하느님이 내리신 지도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서 그냥 저처럼 한가한 소리 하면서 정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최고의 선동을 통해서 이런 계획적인 정말 치밀한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 한마디 딱 하니까 이걸 또 알아차리고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올라와서 국회는 해산하라 막 국민들이 막 올라와서 부산으로 이게 이제 그 당시 수도니까 올라왔다는 표현이 맞죠. 그냥 어떤 위도 상의 그런 개념으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산으로 다 올라와서 국회에서는 요청할 수 있었던 정말 그 당시에도 정말 이 국가적인 단계에서의 사고가 가능했던 정말 훌륭한 이런 분들 덕분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위가 막 전개되고 막 이랬던 상황, 이렇게 여기서 시위해준 분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여태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예? 우리가 정말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다 숨겨요. 예? 사람들이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 편 들고 있었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다, 예?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숨겨. 예? 아예 가르치지도 않아요, 아예. 예? 야, 그러니까 한쪽 편만 보는 게 누굽니까? 예? 한쪽 편만 보고 있는 게 알고 보면 그 좌익들이에요, 좌익들. 좌익들은 자신들만 그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요. 이제 지겨워 죽겠어. 어째 스토리가 바뀌지도 않아. 예? 고대로 앵무새 읊듯이 앵무새 그냥, 예? 패턴이 아주 똑같아. 아주 그냥 진부해 죽겠어요. 아주 정말. 예? 진부하고 고루하고, 예? 답답하기 짝이 없어.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빨리 알아야 된다. 예? 정말 세련된 이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 그 당시 정말 이랬구나. 예?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입각해서,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야죠. 예?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어요. 예? 정말 딱딱 해야 될 것들로, 예? 해야 될 일들 딱딱 했고요. 더 이상 뭐 쓸데없이 한 일 하나도 없고요. 예? 해야 될 일만 그냥 딱딱한 겁니다. 딱딱한 거. 이 국회가 민의를 거부했던 거고요. 예, 국회의원 그 전부는 아니고 이제 몇 분자들이 이 민의를 거부했던 것이었고요. 예, 정권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예, 다 나옵니다, 다. 예, 보고서에 다 싹 다 나와요. 예, 그거 다 인정하고 있어요, 미국은. 예, 우리나라의 야당 정치인들과 계속 그 좌익의 역사관, 공산주의 역사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들만 인정은 안 해요. 예. 재밌죠? 예. 그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예. 그 후대 그런 사람들의 후대들도 일부는, 예, 다 인정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을, 정권 도둑질하려고 했던 그 상황을, 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 그 전에 봤던 김주현 선생님 쪽의 그런 자서전들, 장면 선생 쪽의 자서전들, 장택성 선생님 그쪽 계열의 이 자서전들, 뭐 모든 것이 뭐 다 일치합니다. 예. 훗날 보시겠지만 이범석 장군님 얘기도 다 여기 이제 나와요. 예, 나오고, 뭐 넘쳐나. 예, 예. 증거가 차고도 넘쳐요, 증거가. 예. 그 표현을 누가, 그 예전에 그 박영수 특검 때 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정말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예. 그 차고도 넘치는 그런 모든 증거들을, 예, 이제 임복일 교수님께서, 예, 싸그리 모아서, 예, 이제 이런 글을 쓰신 겁니다. 예. 정말 이런 거 돈 주고 책 보고 사야 돼요. 예? 돈 주고 그 책을 사서 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예? 얼마나 이 진짜 벼랑 끝까지 몰려 있으니까, 예? 이게 정말 너무나 그 급박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그 임별 교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냥 기사화한 겁니다. 기사화. 예? 이거 정말 돈 주고 그 책으로 이걸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출판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한기 교수님이 이번에 써내신 김구의 그 테러리스트 액티비티, 그거를 아마 능가했을 수 있어요. 예? 그랬는데 능가했을 수 있는 건데, 정말 훌륭한 책으로 이렇게 펼쳐낼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이제 후배들의 양성, 그러니까 후배들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인지 한번 제가 뭐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예, 아무튼 엄청난 지식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예, 이거를 그냥 기사로 그냥 다 그냥, 예? 이렇게 그 내보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복일 기자님이라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임복일 그 교수님의, 아무튼 대기자님의 이 생각은, 이런 어떤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재산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진정한 지식인들의 어떤 이런 불문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그거에 충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리를 전파하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알리는데, 나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대한 그 욕심을 갖지
욕심을 갖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한 그 지성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자유경제학적 철학에 입각해서 뭐 내가 이걸로 이익을 챙기겠다, 이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이익들이 정말 잘 보장이 돼야 그게 자유 국가인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원천인 겁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도로 정말 이 진리를 전파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떤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제가 말이 생각이 안 나갖고, 그거를 이제 자꾸 이렇게 뭐 잘못 얘기했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어떤 진리의 전파, 이것이야말로 정말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이론의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학문적 근거를 갖고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임보길 교수님의 이런 어떤 이승만 공국사는 그런 단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전파하는 겁니다. 진리를. 와,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정말.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해서 5편까지 볼 텐데 1편 여기서 일단 끊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